안녕하세요. 유이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명령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익스트루드 명령어와 리볼브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그룹에서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참조 평면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프론트 참조 평면을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케치를 그리는 단계입니다. 드로우 그룹에서 렉탱글 바이 센터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원점을 클릭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립니다. 스마트 디멘전 명령어를 클릭해서 수평값은 100을 입력하고요. 수직값 역시 100을 입력하겠습니다. 스케치의 색상이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경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클로즈 스케치 명령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스케치 기반으로 형상이 돌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방향 관련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방향 돌출이 있고요. 두 번째, 비대칭 돌출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칭 돌출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방향 돌출을 선택하겠습니다. 타입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값을 이용한 돌출을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솔리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값을 이용한 돌출 명령어에는 항상 키포인트 명령어가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명령어는 형상의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형상을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디스턴스에다가 100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클릭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은 화면과 같이 앞, 뒤로 돌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돌출 방향을 선택해주는 단계입니다. 저는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클릭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형상 마지막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 단계에서 형상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치수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치수를 클릭하게 되면은 치수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저는 150으로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형상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계속 익스트루드 명령어가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앞쪽에 있는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렉탱글 바이 투 포인트 명령어를 선택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커넥트 명령어를 선택해서 선의 미들점과 모서리의 미들점을 클릭해서 일치시키겠습니다. 스마트 디멘전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수평값은 100mm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오토 스케일 스케치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명령어는 처음 값을 입력했을 때 스케치의 스케일을 비율적으로 늘리거나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수직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값은 80을 넣어주겠습니다. 끝났으면 클로즈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형상을 만들 때는 중요한 옵션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바로 오퍼레이션 명령어인데요. 첫 번째 옵션은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커서를 형상 반대쪽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형상을 추가해 주고요. 마우스 커서를 형상 안쪽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형상을 커팅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add입니다. 형상을 추가해 줄 때 쓰는 명령어고요. 세 번째 명령어는 cut입니다. 형상을 자를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마지막으로 add body는 현재 바디에서 추가로 새로운 바디를 만들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오퍼레이션 옵션을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컷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방향은 단방향으로 선택을 해주겠고요. 타입에서는 through all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마우스 커서를 바디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컷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뷰를 회전한 다음에 면을 클릭하겠습니다. 스케치 명령어 중에서 Circle by Center Point를 클릭하겠습니다. 스케치를 그리고요. Horizontal Vertical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원의 센터점과 모서리의 미들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수직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디멘전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지름의 값은 5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모서리부터 원의 중심점까지의 거리 값은 5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클로즈 스케치 명령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오퍼레이션은 컷을 선택하겠고요. 이번에는 타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hrough all은 끝까지 관통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through next는 면이 첫 번째 끝나는 지점까지가 through next입니다. 세 번째 from to는 시작면을 선택하고 끝나는 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스케치가 그려지는 면과 상관이 없이 선택한 면에 컷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extend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inite는 값을 입력해서 형상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 이번에는 through all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를 바디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클릭하겠습니다. 끝났으면 피니시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캔슬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extrude의 옵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ude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프론트 참조평면을 클릭하겠습니다. rectangle by center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원점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그립니다. 스마트 디멘전을 이용을 해서 수평 수직 값을 100을 입력하겠습니다. 클로즈 스케치 명령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디렉션 옵션에서 시메트릭을 선택하겠습니다. 돌출 값은 100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옵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트리트먼트입니다. 트리트먼트 명령어를 클릭하게 되면요,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래프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크라운입니다. 그럼 다음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옵션은 노 트리트먼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옵션은 솔리드 엣지 2026에 새롭게 들어온 옵션인데요. 바로 씬월 기능입니다. 형상을 돌출과 함께 바로 씬월 기능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씬월 명령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씬월 기능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add end cap을 선택하게 되면은 앞뒤로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d end cap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리뷰, 피니시 클릭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형상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들어진 형상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로 이동한 다음에 프로트루전을 클릭합니다. 그럼 팝업 창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Edit Definition, 두 번째
에디트 프로파일, 세 번째 다이나믹 에디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디트 데피니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니시 버튼을 누르기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케치를 수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드로우 프로파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스케치 환경으로 이동하겠고요. 끝났으면 클로즈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다시 돌출 관련 옵션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익스텐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돌출 관련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트먼트를 선택할 경우에는요. 화면과 같이 트리트먼트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씬월을 클릭할 경우에는 씬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끝났으면 프리뷰를 클릭하겠습니다. 피니시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패스파인더에서 프로트루전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디트 프로파일은 바로 스케치를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형상의 스케치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수정이 끝났으면 클로즈 스케치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피니시 버튼을 누르기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패스파인더에서 프로트루전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에디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에디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형상에 치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수를 수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치수선이나 치수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치수 값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한 다음에 형상이 없는 빈 공간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명령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트루전을 그대로 더블 클릭하면 바로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끝났을 경우에는 빈 공간을 클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형상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다이나믹 에디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볼브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브 명령어를 클릭하겠습니다. 프론트 참조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렉탱글 바이 센터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호리젠탈 버티컬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선의 미들점과 원점을 클릭해서 수직 정렬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디멘전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수평값은 100을 입력하겠고요. 수직값은 3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과 밑에 선을 클릭을 해서 거리값 3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선택해야 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로 Axis of Revolution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회전축을 선택해주는 명령어입니다. 회전축 같은 경우에는요, 스케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참조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참조축이 중심선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 스케치 명령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360도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한 각도를 주고 싶을 경우에는 익스텐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타입에 리볼브 360도가 있고요. 옆에 파이나이트가 있습니다. 파이나이트를 클릭할 경우에는 앵글의 각도를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앵글의 각도를 60도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역시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완료가 됐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회전축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프로트루전을 클릭한 다음에 에디트 데피니션을 선택합니다. 드로우 프로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드로우 그룹에 있는 액시스 오브 레볼루션을 선택합니다. 그럼 Yes, No 버튼이 나오는데요. Yes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케치의 시선이 중심선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 스케치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회전축이 변경된 다음에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스트루드 명령어와 리볼브 명령어를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